네, 안녕하세요. 2024년 12월 20 금요일 킴스 미국 주식 시작하겠습니다. 미국 시장 기준 12월 20일 금요일 장 시작 전인 겁니다. 자, 영상 보시기 전에 오늘 최근에 하락이 좀 깊게 나오면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실 거라 생각해서 전체 영상으로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자,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겠고 댓글에다가도 감사하다는 댓글 한 번씩만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제 미국 증시 어땠는지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나스닥 종합지수 0.1% 하락을 하면서 수요일날보다는 하락의 폭을 줄여 놓았습니다. 보시다시피 제가 12월 13일에도 노란색 선 라인까지 조정 나올 수 있다라고 언급해 드렸고 12월 18일에도 노란색 선 라인까지 조정 나올 수 있다라고 언급해 드렸죠. 자, 그대로 이때와 마찬가지인 조정이 나왔으며 단기 지표도 이제부터 바닥 구간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단기 지표 바닥 구간을 다 다지진 않았죠. 자, 다음 주 월, 화, 수 중반까지는 단기 지표 바닥 구간 다지면서 제가 이렇게 표시해둔 구간에서 지지를 해주려는 노력 보여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의 증시 상황, 지금의 증시 상황 어떻게 될지는 제가 커뮤니티 글에다가 훨씬 더 자세하게 올려드렸습니다. 꼭 읽어주시면서 투자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 장 전이니까 나스닥 선물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스닥 100 선물로 봤을 때 지금 또다시 하락을 보여주고 있죠. 이러한 상승 추세 하단 라인까지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지금까지도 상승 추세 안에서의 조정 구간 계속 나왔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조정 구간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나스닥 100 선물에서도 단기 지표 바닥 구간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이 초록색 선, 갈색 선 라인 제가 표시해둔 이 구간에서 지지를 해주려는 노력 보여주면서 반등을 시도해 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종목들 하나하나 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테슬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어제 0.9%가량 하락해 주었고 지금 시간을 해서 5% 추가 하락 보여주고 있죠. 자,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제가 12월 17일 날 다시 한번 조정 나온다라고 언급해 드렸고 테슬라 없으신 분들 이러한 조정 나왔을 때 지지우 반등할 때 매수하시면 된다라고 언급해 드렸습니다. 자, 매수 타점 또 알려드릴 겁니다.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그대로 조정 나오기 시작하였고 이때와 마찬가지인 조정 구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언제 들어가야 되느냐라고 봤을 때 단기 지표 바닥 구간 다지면서 이때와 같은 수렴 구간을 만들어줄 때 빨간색 양봉 나왔을 때 하나의 매수 타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정확한 건 다음 주 정도에 지지 나왔을 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2025년 방향성은 바뀐 게 없습니다. 당연히 지금 주봉상 단기 지표 과매수권에 있기 때문에 조정 나온 것이고 조정 나올 수 있다라고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숫자만 보고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제 테슬라 상승이 끝났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최근에 하락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하지만 여전히 테슬라 같은 경우는 N자형 상승 파동으로 2025년 이 위에서 한 차례 큰 상승 더 보여주어야 되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엔비디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도 말씀해 드린 그대로 움직여주고 있죠. 자, 이때부터 단기 지표, 중기 지표, 장기 지표 다 데드크로스 나오면서 조정 시작된다라고 언급해 드렸고 이러한 조정 계속 지지해주고 있었던 갈색선 라인까지 내려온다라고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일단 갈색선 라인 살짝 깰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완벽한 지지후 반등 나올 때 들어가는 겁니다. 아직 지지조차 제대로 나와주지 않고 있죠. 자, 완벽한 지지후 반등 나오기 위해서는 이 장기 지표가 골든크로스 나와주어야 되는 겁니다. 아직도 골든크로스 나와주지 않고 있죠.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 빠르면 다음 주 정도에 지지 구간 나올 수 있겠죠. 자, 다음으로 SOXL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 외에서 4.8% 하락하면서 기준선 25달러를 위협하고 있죠. 자, 일단 대부분의 종목들이 단기 지표 바닥 구간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까지는 좀 지켜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다음 주 정도에 비중을 축소할지 말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대부분의 종목들이 반등을 살짝씩 보여줄 거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SL이 본격적으로 반등 나오기 위해서는 엔비디아가 장기 지표 골든크로스 나와 주어야 되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애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플도 결국에는 지금 조정 살짝 보여주고 있죠. 크게 봤을 때는 여전히 N자형 상승 파동으로 올라가고 있지만 이렇게 올라가는 와중에도 당연히 조정은 나온다라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지금 구간이 그러한 조정 구간이고
다음 주 중반 지나서부터 또다시 지지 후 반등하는 모습 보여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 아무리 깊게 조정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전 고점 가격대로 봤을 때 235달러 부근까지일 겁니다. 그리고 제가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파란색 선 라인 깨질 때 비중 축소해 주시라고 언급해 드렸었고, 지금 파란색 선 라인 가격으로 봤을 때 247달러입니다. 247달러 깨질 때는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살짝 수익 챙겨갈 수 있겠죠. 항상 기준선 깨질 때마다 분할로 수익을 챙겨가는 건 언제나 옳은 방법입니다. 제가 강조하는 게 분산 투자, 분할 매매 굉장히 강조해 드리고 있죠. 자, 다음으로 아마존닷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닷컴도 결국엔 단기 지표 데드크로스 나오면서 조정 보여주고 있고, 이때와 마찬가지인 조정이 나온다라고 언급해 드렸죠. 아마존닷컴도 이제 정고점 라인 부근에서 이 노란색 선 라인 부근에서 다음 주 정도에 지지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살짝씩 방향 돌려줄 수 있겠죠. 자, 다음으로 메타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타도 아마존닷컴과 똑같이 단기 지표 데드크로스 나오면서 조정 계속 말씀드렸었죠. 결국엔 조정 나와주었고, 지금 계속 지지해 주었던 초록색 선 라인까지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이 정고점 라인 부근이죠. 이 구간에서 다음 주 정도에 단기 지표 골든크로스 나오면서 슬슬 이때와 마찬가지로 지지하면서 반등을 시작해 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알파벳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파벳도 마찬가지죠. 단기 지표 데드크로스 나면서 조정 나온 것 뿐이고, 이러한 조정은 이 정고점 라인 부근 이 구간까지 올 수 있다라고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구간에서 지지 후 반등하는 모습, 이때와 마찬가지인 모습이 다음 주 정도에 시작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마이크로소프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죠. 단기 지표 과매수권에서 데드크로스 나오면서 조정 충분히 줄 수 있다라고 언급해 드렸고, 결국엔 조정 나왔습니다. 정고점 라인 부분까지 조정 나와주었고, 마이크로소프트도 다음 주부터 이제 이러한 지지 구간 만들면서 반등을 시도하겠죠. 자, 다음으로 팔란티어 테크 보도록 하겠습니다. 팔란티어 테크 아직도 이 노란색 선 라인을 깨지 않고 지켜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만간 깰 수 있을 확률 높아 보이고, 지금 가격대로 봤을 때는 70달러입니다. 70달러 깨질 때는 큰 비중 축소해 주시면서 수익 챙겨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조정장에서 가장 강한 종목이 애플하고 팔란티어 테크라고 볼 수 있겠죠. 다음으로 S&P 500 SPY 보도록 하겠습니다. SPY 지금 초록색 선 라인을 살짝 이탈하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단기 지표 바닥 구간으로 들어가기 시작했고, SPY도 이때와 마찬가지로 다음 주부터 양봉 살짝씩 보여주면서 지지 후 반등하는 모습 보여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저점 가격대를 이 갈색 선 라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가격으로 봤을 때 570달러 부근이죠. 자, 다음으로 FNGU 보도록 하겠습니다. FNGU 이 노란색 선 라인까지 짧은 기간에 파월 의장의 발언으로 이 노란색 선 라인까지 조정 주었죠. 자, 이제 다음 주부터 이 노란색 선 라인 부분에서 이때와 마찬가지인 지지 구간 만들면서 또 슬슬 반등이 시작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단기 지표도 바닥 구간 들어가기 시작하였죠. 자, 다음으로 TQQ 보도록 하겠습니다. TQQ 이러한 상승 추세 하단 라인까지 결국에는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아직 상승 추세가 꺾인 것이 아니라 지금 상승 추세 안에서의 조정이 나왔을 뿐이죠. 조정은 지금까지도 계속 나왔습니다. 자, 일단 단기 지표 바닥 구간으로 들어가기 시작했고, 다음 주부터 TQQ도 이 상승 추세 하단 라인 부분에서 이 전과 마찬가지로 지지를 하는 모습 보여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조비 에비에이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비 에비에이션 비중 축소 라인 가격대로 봤을 때 7.5달러 말씀드렸었죠. 7.5달러 깨질 때 비중 축소하신 분들 굉장히 잘한 겁니다. 반드시 기준선 깨졌을 때는 비중 축소 해주는 것도 전체적인 계좌를 지킬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원칙을 지켜야 전체적인 계좌를 지킬 수 있는 것이죠. 자, 일단 조비 에비에이션 하락폭으로 봤을 때는 이제 초록색 선 라인, 이 정고점 라인과 겹치는 구간들이죠. 가격대로 봤을 때 6.5달러 부분까지는 하락의 폭이 열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어제 비중 축소 안 하신 분들도 한 차례 비중 축소하고 갈 수 있는 구간이죠. 자, 다음으로 아이온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온큐 짧게 보시는 분들이 정고점 라인 깨질 때 가격대로 봤을 때 37달러 깨질 때 비중 축소해 주시라고 언급해드렸고, 아직은 노란색 선 라인 깨지 않았습니다. 노란색 선 라인
피트코인 지금 가격대로 봤을 때 34.5달러입니다. 34.5달러 깨질 때 길게 보시는 분들은 한 번 더 비중 축소해 주시고 가시면 되겠죠. 자, 다음으로 리게티 컴퓨팅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게티 컴퓨팅 어제 핑크색 선 라인 가격으로 봤을 때 9달러 부근을 깨고 내려왔습니다. 어제 비중 축소하신 분들 굉장히 잘한 겁니다. 리게티 컴퓨팅은 이제 이 노란색 선 라인 제가 표시해둔 이 박스권 라인 부분에서 한 차례 지지를 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반등해 줄 거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간은 좀 걸릴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비트코인 선물 BITO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ITO 결국엔 이 박스권 하단 라인까지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지금 시장 상황이 전체적으로 조정을 주면서 비트코인도 조정을 받고 있죠. 자, 일단 단기 지표는 바닥 구간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비트코인도 다음 주를 좀 기다려야 되는 구간이라고 보고 있고 다음 주 상황 보고 또 다시 대응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하단 라인에서 다음 주 초반에 한 차례 반등해 줄 거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코인베이스 글로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인베이스 글로벌 어제 비중 축소하신 분들 굉장히 잘한 것이고 자, 아직 비중 축소 안 하신 분들은 이 초록색 선 라인 가격으로 봤을 때 250달러 기준선 한 번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0달러 깨질 때는 한 차례 정도 비중 축소는 하고 가셔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 초록색 선 라인 부분에서 지금 단기 지표 바닥 구간으로 들어가기 시작했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 반등할 가능성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도 이 노란색 선 라인 깨고 내려오면서 초록색 선 라인까지 내려오고 있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도 이 초록색 선 라인 부분에서 지금 단기 지표 바닥 구간 다지고 있고 이 구간에서 한 차례 지지 구간을 한 번 더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도 이 전저점 깨고 내려올 때 비중 축소하신 분들 굉장히 잘한 겁니다. 원칙을 지켜야 전체적인 계좌를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클린스파크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린스파크도 다른 종목들과 마찬가지로 지금 비트코인 하락 나오면서 조정이 좀 깊게 나와주고 있죠. 자, 클린스파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기 지표도 바닥 구간 다지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중기 지표 골든크로스 나와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충분히 이 파란색 선 라인 깨지기 전에 반등하는 모습 보여줄 수 있겠죠. 자, 다음으로 마라홀딩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라홀딩스도 마찬가지로 다음 주에 중기 지표까지 골든크로스 나오게 됩니다. 다음 주에 이때와 마찬가지인 반등 구간이 충분히 나와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빅베어 AI 홀딩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빅베어 AI 홀딩스 마찬가지로 어제 시장 영향으로 같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자, 빅베어 AI 홀딩스 비중 축소의 가격 말씀드리자면 가격으로 봤을 때 2.5달러 깨질 때는 비중 축소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한 번 더 가져가 볼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트럼프 미디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미디어 짧게 보시는 분들 이 파란색 선 라인 깨질 때 비중 축소해 주시라고 언급을 드렸죠. 자, 비중 축소하신 분들 굉장히 잘한 것이고 지금 또다시 트럼프 미디어는 단기 지표 바닥 구간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미디어 다음 주 중반부터 또다시 지지율 반등하는 모습 보여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아키퀀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키퀀텀도 시장 영향으로 상승 출발하려다가 상승의 에너지가 일단은 빠졌습니다. 자, 아키퀀텀 가격대로 봤을 때 21.8달러 깨질 때는 비중 축소 고려해야 됩니다. 그 전까지는 한 번 더 가져갈 수 있는 구간인 것이죠. 다음으로 블랙베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랙베리 이 전과 같은 조정 구간 나올 수 있다라고 언급해 드렸고 자, 블랙베리 다음 주부터 충분히 또 노란색 선 라인 부근 지지하면서 반등해 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 그대로 파란색 선 라인 가격으로 봤을 때 3.5달러 바라보면서 가져갈 수 있겠죠. 자, 다음으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발표도 이 전체적인 시장 하락에 굉장한 영향을 미쳤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어제 16.8% 굉장히 큰 하락 보여주면서 파란색 선 라인까지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파월의장의 발언과 실적 발표 겹치면서 훨씬 더 큰 하락이 나와준 것이죠. 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두 번째 지지 라인은 가격대로 봤을 때 79달러 부근에 위치해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 비중 축소하신 분들 굉장히 잘한 것이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가이던스가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추가 하락도 염두에 두셔야 되는 것이죠. 자, 다음으로 페이팔 홀딩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팔 홀딩스 이러한 상승 추세 타고 올라가고 있고 지금 하단 라인까지 조정을 주었죠. 자, 일단 단기 지표 바닥 구간으로 들어가기 시작했고 페이팔 홀딩스도 다음 주 정도에
이 초록색선 라인 부근에서 지지를 하면서 반등해주는 모습 보여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오늘까지는 시장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미 비중 축소하신 분들은 굉장히 잘한 것이고 원칙을 지켰다는 거에 자부심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아직 비중 축소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번 주 끝나고 다음 주 월, 화, 수까지는 시장을 좀 더 지켜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또다시 제가 대응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이번 주 한 주 굉장히 수고 많으셨고 후반에 이번 주 초중반까지 잘 가다가 파월 의장의 발언으로 이 후반 장이 조금 무너졌는데 다들 멘탈 관리 잘 하셨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지금까지 수많은 하락을 겪어왔었죠. 이번에도 저랑 같이 이번 조정 구간, 상승 추세 안에서의 조정 구간입니다. 조정 구간 잘 같이 버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이번 주 굉장히 수고 많으셨고 주말에는 가족들과 편안한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다들 이번 주 굉장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